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오늘은 뒤에 배경이 좀 많이 바뀌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가로형 저축과 세로형 저축, 그리고 어떤 재테크를 돈을 앞으로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 SNS 하시거나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더라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로형 저축, 그리고 가로형 저축.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이 내용을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뭘까요? 닥터 이재무도 그렇고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결혼, 그 다음에 내 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주택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 그 다음에 은퇴 비상자금, 그 다음에 보장자산까지. 자,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이유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1억 정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야, 나 결혼할게 라고 하면 1억 정도 툭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냥 툭. 가능하냐고요? 모으셔야죠. 모아야 돈이 있지. 그거 마련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재테크의 목표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내가 그냥 은행에서 통장에서 그냥 바로 쏠 수 있는 금액, 현금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이 돈을 우리가 세로로 모았어요. 세로로 모은다는 건 뭐냐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은행에다가 그냥 돈 따박따박 넣고 있는 거. 돈이 모이긴 하지. 불진 않아요. 그게 세로형 저축의 단점이에요. 자, 결혼하려고 돈 열심히 모았다가 쓰면은 빵원. 자, 열심히 주택 보금자리 마련하려고 열심히 돈 모았다가 빵원의 대출 마이너스. 거기다가 자녀 양육비 이거 뭐 매달 지출하다가 대학교 이제 딱 들어가는데 학자금 할 때 학자금 대출, 은퇴할 때 힘들게 주택 마련해 놓은 것까지 다 제껴갖고 주택연금까지 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녀한테 상속해 줄 돈도 없는 상황.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많은 금액들을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가로로 모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여러분들 결혼은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열심히 저축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남자와 여자의 부가 합쳐져야 되는 거니까. 자, 요즘은 남자가 무슨 뭐 집이 있어야지 결혼한다 이런 세상 아니죠? 자, 여자랑 남자랑 같이 모아갖고 같이 결혼하는 시대예요. 왜? 그 정도가 안 돼, 요즘에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비상자금. 월 20만 원씩 좀 4년 동안 열심히 사회초년생 때부터 열심히 모아주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자산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 비상금이 모아진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택자금. 결혼한 다음에 바로 주택 산다? 집 마련한다? 그거는 결혼하자마자 빚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차라리 요즘에 얼마나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까?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부터 시작해서. 그런 제도들을 좀 활용하면서 좀 장기 연장을 시켜놓고 현금 자산을 축적해서 제대로 집을 구매하는 방법. 그래야지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요. 내가 이자를 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것과 내가 이자를 받으면서 저축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돈이 모이고요. 자, 그리고 자녀 양육비. 자, 자녀 학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지출되는 돈은 지출로 잡아야 될 수밖에 없지만 자녀 학자금 정도는 한 30만 원씩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아주신다면 학자금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학자금을 모았던 것보다 이자의 투자 수익률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은퇴자금. 여러분들 30만 원씩 35년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부럽죠? 여러분들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 얘기에 공감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 일반 직장인들 4대 보험 들어가죠. 고용주가 4.5%, 내가 4.5%, 총 9%의 국민연금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요, 거의 20%예요. 내가 약 10%, 그 다음에 고용주가 10%. 20%를 저축을 해요. 강제로. 그냥 월급에서 떼고 주잖아요, 아예. 그러면 일반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 정도는 더 마련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개인 돈으로 조금 더 모아 주셔야 돼요. 자, 가로로 저축했을 때랑 세로로 저축했을 때랑 차이, 원금의 차이예요. 자, 재테크의 성공 요인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원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돈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가로형 저축은 시간에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에 집중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세로 저축은 단기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거 만들어서 쓰고 만들어서 쓰고 만들어서 쓰고 만들어서 쓰는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결혼 만들어서 썼죠. 자,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과 동시에 대출 받아갖고 집 샀어. 자, 대출 이자와 원리금 상환하면서 186만 원씩 10년 동안 다 상환해. 그럼 또 제로야. 또 뭐 있어요? 자녀 양육, 또 계속 주택 마련과 동시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양육비도 계속 들어가겠죠, 지출로. 그러면서 또 자녀 다 키워놓으면 제로. 그럼 은퇴 준비 언제 하실 거예요, 대체? 그쵸? 이거 한 나이 50대 돼가지고 월급에서 한 447만 원씩 저축할 거예요. 그 시기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요. 자녀분이 대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외치고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 9억 9,660만 원이 들어가서 이 자산을, 총 자산을 마련했다고 하면 가로형 저축을 했을 때는 4억 2,070만 원만 나도 원금이 들어가도 똑같은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연평균 한 7% 정도의 수익을 가정했을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펀드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투자는요 7%를 맞춰주셔야 돼요. 저는 7%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차이는 총 5억 7,590만 원.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로형 저축을 했을 때 문제점은 계속 들어왔다가 자, 이자가 조금 붙었다가 다시 다 빠져요. 결국에는 노후 파산이야. 근데 돈을 계속 남겨놓고 층을 쌓아놓고 시간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계속 이자에 대한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목적해놓은 돈을 사용하고 나서도 이자가 남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무조건 장기저축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장기저축만 해? 10년, 20년 어떻게 그거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저축을 해야 돼요. 자, 20대는 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저축 60%에 중장기 투자자산 30%, 그 다음에 보장자산 10%를 가져가시면 적당해요. 그리고 30대 분들은 4대 4대 2, 40%, 20%. 자, 그리고 40대는 3대 4대 3, 50대는 5대 2대 3. 자, 왜일까요? 자, 20대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돼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야. 하지만 결혼이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 돈 마련하려면 조금 더 단기저축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다. 펀드를 하더라도 조금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데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30대 분들은 단기적인 이슈 끝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목적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목적에다가 투자 자산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거지. 그리고 보장은 10% 올려야 돼. 왜? 위험해졌잖아,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게 느껴지잖아. 그쵸? 자, 40대 분들 정말 위험한 나이에요. 질병, 사망에 대한 확률 가장 높을 때. 그래서 보장자산 10% 더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자산은 조금 더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조금 더 올려주셔도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투자자산은 올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낮춰주셔야 돼요. 유지하거나. 그래서 단기저축은 3. 자, 그 다음에 50대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러면 50대에 소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단기저축에 또 힘을 실어줘야 돼요. 왜? 코앞에 노후 자산 써야 되니까. 코앞에. 50대에는 장기저축 못해요.
이거 20대 30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야. 40대 50대들이 장기 저축 못 한다고요. 장기 투자는 할 수 있겠지, 주식 같은 거. 그런데 20대 30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준비 안 하고 이 시기 놓치면 평생 50대 돼서 남은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재테크에서 지금 너무 초저금리 시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저금리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적은 월급, 우리는 항상 월급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 적은 월급을 모아서 써야 될 곳에 돈을 잘 쓰려면 우리는 목표 수익률 7%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7%에 대한 근거는 여기서 나와요. 72의 법칙이라고 하죠. 72에 내가 받는 이자를 나누면요. 그러면 원금이 2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산이 돼요. 년수가. 만약에 72에 7을 나눠서 나오는 숫자가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연수를 최소 7%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반응들을 보면 항상 나는 되게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달기도 하세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보고 되게 좋았다고 생각 드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의 SNS 채널에 공유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로형 저축과 세로형 저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아서 쓰고 모아서 쓰는 이런 패턴 말고 돈을 모아서 쓰고도 남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이 계속 장기적으로 굴러갔을 때 더 많은 이자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